이번 판문점 선언, 이것은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 바보로 남는 그러한 합의서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해서 평화가 찾아온다면 곧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DMZ 평화공원 조성 뭐 이런 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네. 이것은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이제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6.25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을 그대로 두면 북이 또 재침을 하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래도 강제력이 있는 군이 있는 기구 유엔에서 양쪽을 떼놓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네. 떼놔야 싸움을 네. 말릴 수 있잖아요. 이쪽이 네. 뭐 싸움이 뭐 양자가 하는 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어온 거지만 그게 지상에서는 DMZ입니다. 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바다에서는 NLL이란 거죠. 그죠. 이 공간을 유엔의 강제력에서 유지됐던 거예요. 그래서 관할권이 유엔한테 있습니다. 네. 유엔이 빠지면 다시 북한이 남침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뭐 우리 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겠다 의견은 좋아요. 그러나 그 절차는 관할권이 있는 유엔의 통제하에서 남북이 모여서 3자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하는 역할을 사실은 무력화시킨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엔군이 노 하면은 이거는 무효가 되네요, 이 부분은. 그런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유엔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법처럼 완전한 강제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으로 유엔이 노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남북이 우리끼리 할래.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로 만든다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엔 빠져라. 우리끼리 하겠다 선언한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유엔이 국내법보다 훨씬 느슨한 국제법적인 정당성은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가 하겠다면 사실은 반대를 해도 추진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GP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3배가 많은데 동수로 뺐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비판이 직면하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고 했는데 가장 협상력이 강한 첫 단추부터 이렇게 끼어가지고 나중에 될지 모르겠어요. 빼려면 다 빼야 되는데 동수로 빼요? 이러면 안 되죠. 여기가 3배가 많은데 그럼 2배는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박양하니까 박근혜 정부나 과거 평화생태공원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무장지대를 원래 유엔에서 한 완벽한 비무장지대로 하기 위해. 근데 이 사실은 GP도 그렇고 저기 민경초소도 그렇고 서로 비무장인가 감시하는 감시초소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우리도 살기 자위력 차원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중장비가 들어간 거고요. 북한은 훨씬 또 더 갖다 놓고 이렇게 사실 이 비무장지대가 사실상의 무장지대화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유엔 통제하에 남과 북이 상의를 해서 원래 정전협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게 비무장 4km 완충 공간을 만들고 이 완충 공간을 소위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평화공원이라든지 관광단지를 만든다든지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더 굳히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화 만들어서 정전 체제를 유지를 하는 소위 전쟁이 없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고 반대할 사람이 없죠. 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하고 합의한 대로 군사 합의서 하면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보다 훨씬 나쁜 질의 평화 상태가 돼. 그래서 분쟁이 더 일어날 상태가 많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네. 금강산강보다 더 심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다. 당연한 거죠. 여기에다가 유엔을 무시하고 남북한에 단계적으로 해서 완전한 군사적 신뢰 구축. 특별히 유엔이 없어도 우리들이 싸우지 않고 북한이 정확하게 하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할 생각이 없고 공격을 할 생각이 없고 여태껏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정전협정만 준수하고 DMZ와 NLL을 준수했다면 일어나지 않은 수천 번의 그렇죠.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북한이 이제는 그걸 지킬 것이다. 유엔이 특별히 통제를 안 해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또. 근데 그렇게 국민들은 네, 순수하니까. 순수하다기보다는 그 표현은 아마 좀 듣기 거부하겠지만은 덜 현명한 거죠. 네. 순수한 게 현명하고 순수해야 되는데 덜 현명하고 순수하면 뭐 네, 순수하다는 그래서- 표현 중에 그런 표현도 그래서- 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군사적 신뢰입니다. 신뢰는 뭐냐면 일조일식이 생기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처음에 누가 개인 당사가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말을 했습니다. 저 약속을 저 사람이 계속 지켜나온다는 것이 쌓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행동은 항상 딴판으로 한다. 그러면 말한다고 신뢰가 안 생기겠죠. 그거는 당연히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비 통제나 이 군사적 신뢰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행동을 그 말을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가 봐야 확신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확신이 쌓이면 나중에 신뢰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개 군비 통제의 용칙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는지 상대방을 봐올 수 있는 감시 정찰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네, 그래서 92년 7월에 헬싱키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맞아요. 헬싱키. 그게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는 게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북아메리카 국가들하고요. 유럽 전체 국가하고 러시아하고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 조약입니다. 일반 민간 비행기가 아니에요. 네. 군용기 중에서 정찰기. 이건 반드시 비무장을 해야 됩니다. 비무장 군사 정찰기가 언제든지 상대방만 통보하고 상대방 영공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픈 스카이라고 그러죠. 창공을 개방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못 보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른 얘기죠. 말은 그렇죠? 이야기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요. 이게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아마 최전선 지휘관들이나 군인들은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북한이 과거의 형태대로 약속을 안 지켜서 도발을 하면 나는 꼼짝없이 당하고 죽습니다. 거죠. 예. 그 내가 죽느냐? 아니면 과거에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서 포성이 들리거나 하더라도 훈련하는구나. 도발을 치고 보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또 이상한 불확실한 정보가 돼 있으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일단 살기 위해서 과도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사적 불안정성을 더 높이는 거거든요. 전쟁을 억제시키는 이론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아, 중요한 거죠. 보복할 내가 능력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걸 상대방이 믿게 만들고 네. 그리고 상대방이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선제 공격하지 않는 사람도 믿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 유지가 돼서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에도 불구하고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고 이 공산권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찰기를 오히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확대해야지 옳은 거네요. 그러니까 헬싱키 선언을 예를 들면 군축이라든가 이런 평화를 당연하죠. 위해서 정찰기가 더 많이 떠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다 없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그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굳이 들려면 군비 통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서 비행금지구역이에요. 아, 군비 통제의 원칙을 위배됐다. 예, 그게 정찰 감시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멀게 해서 내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어요. 자, 그럼 판문점 선언 국회에서 비전은 절대 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비준의 법적 요건도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비준은 트리티가 되는 건데 트리티라는 조약이 되는 건데 북한하고 조약을 하려면 우선 우리 헌법 조항을 바꿔야 돼요. 남과 북이 우리 소위 헌법 조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인근 부속 도서로 되어 있잖아요. 영토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조약인지 아닌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동의, 비준은 아니고 동의라는 표현을 하면 동의받을 수 있는 근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기본법이나 이런 법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군사합의서뿐만 아니라 판문점 공동선언 자체가 여러 가지 경협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심대하게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14선언하고 다른 게 유엔 대북 제재가 나와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이런 두 가지 국제법적이고 국내법적인 걸림돌이 있어서 그걸 다룰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보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가요. 예를 들면 대북 안보리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그대로인데 우리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유엔을 무시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치도 제재당할 수 있죠. 거꾸로.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뭐 제재까지는 실제로 돈이 집행돼야 문제지 결의 정도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고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군사 합의서는 정찰 무인기에 주로 제약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군단급 무인기는 이미 배치를 했어요. 네. 그 예산이 또 몇천억이 되고 그 정확한 예산은 제가 군에 있던 자료가 있어서 뭐 말은 못하겠는데 수백억 뭐 얼마인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된 거예요. 사실은 사용 못하니까 그 예산을 낭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작년까지 해서 4단급 부대가 가지는 무인기는 작년 양산까지 다 해서 제가 알기로 예산에는 5,500이 할당돼서 들어오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전부 다 무효화됐죠. 대대급 무인기가 뭐 578억이 한 600억 좀 못 되는 돈이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이걸 다 따지면 7천여억 원이 되는 거예요. 7천여억 원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근접해서 공군이 정밀 유도 무기를 쏘는 20기로 인해서 그 많은 폭탄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면 직간접 비용이 또 이것도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뭐 정확히 제가 다 예산 따질 몇 조는 되겠죠? 조 단위는 넘는 건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국방 예산에 관련돼서 투입됐거나 이미 할당됐거나 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굳이 이걸 보면 국회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법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상식선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층 따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진다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가 아닌가, 동의를 넘어서서 비준 대상인가 아닌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분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비준이나 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왔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안보적, 경제적 덕실을 따져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사는 것은 그런 거를 일단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자는. 네, 무조건 빨리 해달라 이런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게야말로 이렇게 지금 안보에 뭐 걱정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국민들이 돼서 의문이 되는데 그거 따져보지 않다고 한다는 게 우선 논리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안보적인 분야긴 한데 국민 공청회를 하자고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고 지금 뭐 한 26,000명, 27,000명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뭐 200만 이상이 우리 신원식 장군님의 유튜브 뉴스를 다 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데 제가 한 게 무슨 이 평양 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서를 무효화하자는 게 아니고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적 양심과 제 나름대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좋겠고 틀릴 수도 있으니 아니 그쪽 정부 분야 이걸 작성하고 이 합의를 추진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국민들 앞에서. 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해보자. 그럼 국민들이 들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를 하자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잠깐 중간에 좀
20만 이상이 돼야 정부에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럴까요? 그거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언론사 생방송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자신 있으면 받겠죠, 그죠? 네. 제가 틀렸으면. 네. 그럼 나와서 따져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아니 유튜브 조회만 하고 다 기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청원에 하는 그 수고가 그렇게 힘듭니까? 정말 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어요. 그 청원하는 수고도 안 해서 남들이 해주겠지. 지금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이 그동안 20몇 년 동안 북핵 문제를 이렇게 뒤로 연기했지만, 국민들이 만일 이게 내 문제다, 오늘 내 단잠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악몽을 대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좀 용기와 행동으로 보였으면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안 갔을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정말 뼈저리하게 느꼈어요. 행동하십시오. 행동해서 20만 30만 원 모아서 토론회를 보고, 누구 맞는지 말이 보고, 국회 비준을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진짜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문제 있다가 제동을 건지 뭐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자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면,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하면 우리 미래가 암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방송 보신 분은 한 분이라도 누르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참 저 말 동의한다, 또는 저 말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의하시는 분이나 제 여기는 반대하시는 분이나 제대로 된 데서 제 이야기 일방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기 또 반대되는 정부 쪽 입장도 들어서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정부 쪽 입장은 아니고, 예, 아니죠. 농담. 예, 공청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게 정말 맞은 얘기인지, 이게 아니면 허점투성 이게 잘못된 얘기인지 한번 공청회를 해보자. 그걸 언론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를 하려면은요, 청와대 사이트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사이트 들어가서 이 공청회 거기다 클릭,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네, 지금 26,000인데, 예, 이거 협조를 주시면 우리나라 안보를 정말 다시 한번 지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찰기 부분은 조금 더 남북이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서로가 침략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정찰기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이거는 확신이 듭니다. 군축 회담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실행을 원한다면 오히려 정찰기가 더 확대돼야죠. 그건 상식인데, 그 기본적인 헬스키 그 선언의 원칙 기본 상식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그러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NLL입니다. 서해 NLL. 이거는요, 우리가 인천 앞바다, 충청남도, 덕적도까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서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원익 장군의 또 2차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L 문제를 지적해 주시죠. 예, 우선 첫 번째 NLL을 양보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되었고, 정부 측에서는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 북방에서는.